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가세현의 성상납 의혹 제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종의 자객 아닙니까? 자객? 누군가 보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요. 저도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예, 타이밍상 이때 당대표를 향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건 자객 아닌가요? 자객. 그걸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민주당이 배후 세력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오래 밖에 있기를 원하죠. 누가 이런 자객을 민주당에서 보냅니까? 그쪽 글쎄 뭐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혹은 이준석이 입을 닫기를 원하는 쪽에서 그러면 보내겠죠. 그 수사 자료가 검찰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검찰이 자객인가요?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는데요. 김어준 총수가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약칭 가세현과 관련해 누군가 보낸 일종의 자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 총수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짚었는데요.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김 총수는 저도 사실관계는 모르는데 타이밍상 이때 당대표를 향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건 자객이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하태경 의원이 분석하기에는 민주당이 배후 세력일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반응했습니다. 김 총수는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가 훨씬 더 오래 밖에 있기를 원한다. 누가 이런 자객을 민주당에서 보내는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혹은 이준석이 입을 닫기를 원하는 쪽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글쎄 그럼 그 수사자료가 검찰에서 나온 것 아닌가? 그럼 검찰이 자객인가라고 어버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김 최고위원의 황당한 동문서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앞서 가세현은 지난 27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이준석 당대표실은 전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명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배후 의혹과 공작정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자료가 어떻게 통으로 빠져나오는가, 배후에 어떤 공작정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가세현에 민주당에서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며 이 대표를 죽이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나? 역공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을 차분히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의혹을 폭로를 했습니다. 뭐 진위 여부야 아직 모르는 일인데, 근데 비단 가세현뿐만이 아니고 보수 유튜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치 짝이라다 한 듯 이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그러면 그 국민의힘 또 전체 선거판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리고 특히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금 거의 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데 가세현 발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의문이 예. 이 검찰 수사 자료가 어떻게 통으로 빠져나오냐. 이건 상당히 공작 배후에 어떤 공작 정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 뭐 공작은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좀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좀 들고요. 어허.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도 다 빠져나와 깔끔하게 정리된 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세현에서도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예. 민주당에서 이거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 자료를 준 쪽이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죽이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충돌로 가장 이득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저는 이 예. 사건은 공작 정치를 의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사건으로 가장 이득 보는 건 민주당이다. 그 말씀에는 100% 동의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료를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검찰 출신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줬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또 얘기하던데요. 그러자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하 의원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검찰 수사 기록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는 절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지가 몇 년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인 김성진을 변호했던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십 명인 사건은 피해자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도 수사 재판 기록을 보유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가세연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성진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을 제보받았고 사건 기록 전체도 PDF 파일로 넘겨받았다며 배우로 윤석열 후보나 민주당을 지목하는 자들은 오컴의 면도날도 모르는 사회과학적 기본이 안 된 음모론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강경했던 선대위 합류 거부 입장이 윤석열 후보가 원한다면 복귀하겠다는 조건부 복귀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가세연의 폭로가 이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쫄았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느닷없는 폭로와 급작스러운 복귀. 이건 폭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죠.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한미일의 튼튼한 이런 공조를 가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협력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또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28일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로서 절제되지 않은 발언이라며 1일 1망언도 부족해 이제 국경을 넘는 망언까지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는데 특정 국가의 집중도나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는 질문에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들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일이 튼튼한 공조를 갖고 이에 기반해 중국을 상대할 때는 서로가 호감을 갖고 사업과 문화협력에 있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며 양국 국민도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 정부가 중국 편향적 정책을 쓰고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나쁜 것으로 끝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체제를 시사하며 어떤 국가든 자기 헌법과 이념,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공통된 국가들끼리는 안보라든지 이런 데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서로 필요한 협력만 해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공부가 부족해도 국제관계를 이런 식으로 단순 치환한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있나요? 더 큰 문제는 한국과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단정적으로 부정한 윤 후보의 발언 태도였는데요. 책 한 권만 읽은 후보의 무지함이 돋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중범죄 혐의에 휩싸인 후보가 이 진상규명에 협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가지고 국가 장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창피합니다. 솔직한 얘기야.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라의 살림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둘 다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